안녕하세요. 지혜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감가상각비하고 관련 비용 처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에서는 사업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까지만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그 초과분은 다음 해로 2월이 되는 거죠. 이 감가상각비는 결론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5천만원을 주고 샀다, 1억을 주고 샀다. 결론적으로는 나누기 5 해서 연간 800만원씩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넘어가는 부분은 그 다음 해로 2월 돼서 10년이 되던 20년이 되던 결국은 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보유, 사용한 개월수를 월할 계산해서 적용받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다 보유했다. 그러면 이제 연간 800만원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7월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7월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 그래서 800만원에 12분의 6 하면 4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차량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각종 수리비, 이런 걸로 이제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 유지비는 운행일지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차량 일지를 하나도 작성 안 했어도 700만원 한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업무 사용을 100% 했다, 그러면 그 차량 유지비가 얼마 됐든 간에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유지비가 2천만원을 썼다? 근데 업무 사용률이 50%다? 그럼 50% 하면 100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100%다? 그럼 2천만원을 다 인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업무 전용 자동차의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법인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요. 성실사업자,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같은 사람은 한 대만 갖고 있어도 법인처럼 꼭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한 대까지는 가입 안 하셔도 돼요. 2대 이상일 때는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법인은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 100% 부인이에요. 하나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개인사업자는 50%가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그거 부인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하면 대표자 상해 처분되고요. 보험만 가입 안 했을 뿐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타 사회이출 되는 거죠. 자, 자가와 리스와 렌트 어떤 게 유리하냐?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비용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량을 법인에서 돈이 다 있어서 한꺼번에 사지 못하죠. 할부로 살 수도 있고, 또 리스로 할 수도 있고, 렌트를 할 수 있는데, 차량을 할부로 샀다 그러면 이제 부채가 올라가죠. 개인사업자는 자기 부채가 올라가는 거죠. 리스 이것도 이제 부채가 올라갑니다, 일종의. 근데 다이렉트로 자기가 할부로 해서 산 것보다는 그 신용도에 덜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본인의 부채 현황에 약간 영향을 미쳐요. 근데 렌트는 어떠냐? 전혀 영향이 없어요. 대출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렌트는 단점이 뭐냐? 하허호 이 번호판이 있죠. 사람들이 이거는 렌트했구만 이렇게 아니까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렌트를 또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을 매각하실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남았던 감가상각이 있다,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년 800만원 한도에서 감가상각비를 추인받는 겁니다. 차량이 이때까지 쌓였던 감가상각비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는 폐업할 때만. 한번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법인 대표자가 사업용으로 시가 1억 원짜리 승용차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 수도 있고 리스도 있고 렌트도 있겠죠. 이때 보험료가 100만원 연간, 자동차세 50만원,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이 800만원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리스와 렌트는 초기 보증금을 3천만원 지급했다고 치면, 자가일 때는 감가상각비가 연간 2천만원. 보통 리스는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빌린 사람이 내야 돼요. 근데 렌트는 렌트 회사에서 지급해줍니다. 평균적으로 월 한 200만원 정도 들고요. 렌트는 한 220 듭니다. 그래서 리스료가 연간 2,400, 렌트료는 연간 2,640만원 정도 들어요. 자가일 경우는 감가상각비가 5년으로 하니까요, 연간 2천만원. 그 다음에 리스료는 약 2,232만원. 렌트 할 때는 감가상각 상당액이 약 1,848만원. 그리고 이제 차량 유지비는 자가일 때는 950, 리스할 때는 이 950에 리스료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되는 비용을 뺀 나머지 950에 168만원을 더해야 되고요. 그래서 1118만원이 차량 유지비가 되고요. 렌트할 때는 그 렌트비하고 감가상각 상당액, 렌트비의 70%가 감가 상당액이 되는데요. 그 금액 1848만원을 뺀 792만원이 포함돼서 차량 유지비가 1742만원이 돼요. 만약 보험을 미가입되면 모든 금액이 비용이 인정 안 되고요. 운행일지를 미작성했다. 자가든 리스든 렌트든 모두 감가상각비가 지금 상당액이 800을 넘죠. 800은 무조건 인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한도가 700이라고 했죠. 작성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모두 똑같이 1500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했는데 업무 비율이 80%였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800이에요. 모든 게. 근데 차량 유지비가 틀려집니다. 자가일 때는 760만큼 차량 유지비 인정받고요. 리스일 때는 894만 4천원, 렌트일 때는 1393만 6천원. 자, 운행일지를 작성했는데 100% 업무 사용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씩만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를 자가일 때 950 다 인정받고, 그 다음 리스비, 차량 유지비 해당되는 금액 1118만원 다 인정받고, 그 다음 렌트는 1742만원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렌트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니까.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자가로 운영할 때는 오히려 그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인정받는 걸 수도 있어요. 차량 유지비는 950 똑같지만 렌트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비쌌기 때문에 많이 비용을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이제 법인 뭐 할 때 쓸데없는 비용을 하고 이거 비용 인정받았다 기뻐하실 건가요? 차라리 그게 소득이 돼서 한 20% 세금 내고 80%를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